녹화를 하면서 그냥 하죠. 뭐 예, 늦게 온 사람들은 앞에 부분은 뭐 녹화본 보라고 하고 예, 그래서 예, 아무튼 뭐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그러니까 지금 얼마 됐죠? 이제 한 10일 정도 10일 좀 안 됐군요. 예, 아무튼 일주일 좀 조금 지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거 좀 이제 리뷰를 해보면은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 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여러, 여러분이 이제 나가서든 어디서든 이제 쓸 이제 무기들을 이제 예, 네, 데이터 이제 예, 그 해체할 그런 무기들을 이제 좀 연습을 하는 예, 그것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잘 따라왔다고 하면은 이제 예, 그 현재가 일단 제가 대상 지향 데이터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썼는데 1번에다가 이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죠? 이제 그 아무튼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좀 프로그래밍 쪽이 예,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두 가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 방향이 있거든요. 예, 하나는 좀 이제 통계 쪽 방향이고 하나는 아예 좀 컴퓨터 쪽 방향인데 통계 쪽으로 이제 제일 그래도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이제 R이잖아요. R. 예. R하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쪽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는 파이썬인데 예. 그러니까 두 개가 좀 이제 다릅니다. 예, 성격이. 예. 그래서 통계 쪽 언어는 사실 그 주로 이제 그 R도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예, 뭐 이렇게 명령 주고 그 결과 보고 명령 주고 결과 보고 이렇게 많이 하고 아무튼 예, 프로그래밍 쪽 언어는 이렇게 아무튼 시스템 쭉 짜가지고 한 번에 돌리고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통계 쪽 언어는 이제 데이터를 계속 이제 보면서 예, 수정하고 또 보면서 이제 수정하고 뭐 플라팅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테스트도 해보고 뭐 이런 식이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좀 더 이제 시스테믹하게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좀 연습시킨 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쪽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파이썬도 이제 그래서 판다스가 사실 이제 보면은 그렇게 통계 쪽 방법으로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예,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 그거 말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할 때 근데 프로그래밍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대상 지향으로 해라.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어, 그 이제 이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제가 뭐 예를 들어 어떤 G를 조사한다. 그러면 G가 대상이 되죠. 예, G에 대해서 예, 키 속성, 예, 뭐 이렇게 주에 이제 뭐 전립선의 크기, 왜 그래서 뭐 전립선의 이제 암을 뭐 이제 하기 위해서 전립선의 크기에 대해서 센티미터, 몇 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대상과 이제 속성과 이제 값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속성을 여러 개 조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칼럼으로 이렇게 늘어서게 되죠. 2차원 테이블로 보면은 예,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쭉 여러 개 이제 G 한 마리 말고 다음 G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로우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예, 무슨 얘기 알겠죠? 예, 그래서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 사실 그래서 이제 그 대상이 이제 쭉 예, 뭐 10마리, 20마리, 30마리 해가 이제 100마리, 1000마리 이제 뭐 100만 마리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면은 예. 예, 결국 이제 하나씩 이제 읽어가지고 예, 쥐 한 마리에 대한 데이터 이제 불러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속성의 값을 봐가지고 예, 전립선의 크기가 뭐 13cm 이상이면 이제 예, 필터링 한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처리해야지 우리가 그 빅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네, 제가 하는 말이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죠. 아무튼 그거 연습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네, 어떤 기업들 2,000개 기업들 둘러와가지고 하나씩 이제 처리해 가면서 예, 뭐 예, 상장일 봐가지고 예, 2018년 이전이면 이제 골라내고 예, 아무튼 그거를 계속 연습합니다. 그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상 중심으로 이제 프로그램하면은 예, 머릿속으로 이제 그 아무튼 이게 프로그램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게 한 기업 불러와가지고 예, 이렇게 처리하고 다음 기업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예.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한 어떤 특정한 우리가 1번 문제에서 골랐던 기업에 대해서 각 날짜별로 이제 데이터 이제 읽어 와가지고 예, 그 날짜에 대해서 예, 그
뭐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클로즈랑 그다음에 이제 볼륨이랑 곱해가지고 1조 이상 넘어가면은 내가 이제 뽑아내야겠다. 예,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프로그램 돌아가겠네 하면 이제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예, 기본적으로 데이터 처리는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제 대상 지향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데이터가 이제 커질수록 예, 우리가 이게 아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예,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고, 네. 그거를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보면 이제 로직에 대해서 이제 좀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프로그래밍은 이제 여러분 이제 간략하지만 이제 리눅스에다가 이제 아이디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서 그 주피터 노트북 실행해가지고 네, 코딩하는 것 좀 해봤잖아요. 예,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코어라든지 아니면 램도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나중에 회사 가시면 그렇게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것도 미리 해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정규 인턴이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좀 더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예, 멀티 프로세싱과 이제 SQL 이거를 좀 다뤘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네,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데이터 좀 처리해봐서 알겠지만은 예,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제 데이터 어떻게 처리하라고 이제 실행시키고 나서 한 5분, 10분 막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이게 항상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쪽 IT 쪽은 사실 컴퓨터 하나 처음에 사면은 예, 데이터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자원이냐? 시간이 자원이에요. 시간이. 내가 이제 프로그램 돌려놓고 이게 1시간 걸리면은 그때 동안 뭐 계속 그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이제 시간이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을 짧게 쓰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데이터 커질수록 실제로 이제 문제 들어갈수록 많이 겪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뭐 3번, 4번은 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좀 그렇고 잘 아무튼 생각을 좀 해보시고 항상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재밌어 하는 그 모델링을 이제 할 거예요. 모델링 할 거고, 근데 그걸 위해서 일단 그 데이터셋을 이제 학습 데이터셋, 시험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 거거든요. 네. 학습 데이터셋은 우리가 이미 만들었습니다. 어사이먼트 3번 해가지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여기서 뭐 그 특정 이제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장일 2018년 이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날짜는 이제 그 거래대금 1조 이상 이제 나왔던 그 날짜들에 대한 데이터를 일단 어사이먼트 3번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게 이제 학습 데이터가 이제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은 이제 동일하게 해가지고 날짜만 바꿔주시면 돼요. 2021년 1월 1일부터 이제 2021년 6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6개월간 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과제 2, 3 과제 2, 3에 이제 스타트 엔드 데이트 이 부분을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코드 좀만 이제 바꾸면은 어사이먼트 3-2 이거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습 데이터셋, 이게 시험 데이터셋으로 이제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답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 이런 여러분이 보통 이제 여기서 작업하고 있죠. 지금 프로젝트의 DSML의 여러분의 아이디.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 프로젝트의 DSML의 데이터의 어사이먼트 1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정답 결과를 이제 올려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틀린 부분이 나올 거고 이제 뭐 다 똑같으면 이제 맞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점을 여러분이 아마 스스로 먼저 일단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확인할 때 이제 리눅스 키워드 중에서 이제 diff라는 이제 명령어가 있어요. diff라는 명령어는 그 사실 diff 다음에 요렇게 보통 이렇게 쓰는데 네. 다음에 뭐 그러니까 diff라는 명령어는 이제 그러니까 리눅스 명령어는 사실 이제 그 동사 목적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동사고 diff라는 동사는 어떤 거냐면은 differ죠, differ.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비교해라 이런 명령어고요. 그래서 요 파일과 이 파일을 이제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위치가 위치인데 제가 제 위치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아무데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로 가서 여기서 은지 학생 폴더로 한번 들어가세요. 네, 네 이렇게 치면은 이제 비교하는데 여기 요거죠. 요게 이제 제가 정답 파일 일단 이제 여기 위치에다 올려놓을 거고요. 이 위치에 있는 파일과 다음에 우리 현재 위치는 여기죠. 현재 위치에 요 어사이먼트 1번 요 파일을 이제 둘이를 이제 비교해라. 그래서 이런 명령이고 비교했는데 아무것도 차이가 없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차이가 있으면 제가 이제 수정했다가 다시 좀 바꿔놓을게요. 수정 안 되나? 그러면 이거를 좀 복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여기를 제가 2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둘이 간에 이제 정답과 차이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명령을 쳐보면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 이게 이제 화살표가 이제 왼쪽이거든요. 왼쪽 파일에서는 2020 000 DL이라고 했는데 오른쪽 파일에서는 지금 000 DL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정답 파일하고 이제 자기 파일을 결과 파일을 비교해 보시면은 어디가 이제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가지고 근데 코드에서 여기서 이게 틀려가지고 이렇게 정답이 잘못 나왔구나라고 이제 비교를 해서 스스로 이제 가채점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diff라는 명령어는 그 순서를 고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왼쪽 파일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왼쪽 파일이고 오른쪽 파일을 이제 아무튼 두 개의 파일을 보여드릴게요. 두 개 파일 보여드리면 여기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diff라는 명령어가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간에 이제 저 위에서 이제 읽어가면서 두 줄을 비교해서 맞으면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다음 줄로 넘어가고 틀리면 이제 출력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순서에 매우 이제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내용상으로 똑같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보면 순서가 다르잖아요. 이게 DL이 먼저 있고 여긴 DRB 동일이 먼저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차이를 출력하라 그러면은 저장을 안 했나 보네. 네.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DL 세 번째다 이러면은 아무튼 DL이 이제 거기는 첫 번째 있는데 여기 세 번째 있어서 아무튼 둘이 다르다. 아무튼 이렇게 다르다고 출력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맞춰주는 게 또 중요한데 순서 맞춰주려고 아무튼 요런 식의 뭐 솔팅을 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기 파일 여기만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도 바꿔줄 필요 거의 없이 아무튼 자기 폴더에서 이렇게 정답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 이렇게 정답 확인하고 뭔가 이제 평가를 하는 이유는 예, 제가 뒤에 부분은 넘어가야 되는데 뒤에 부분 넘어갈 때 그 앞에 부분 예, 좀 어떻게 보면 다 기초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뒤에 부분 넘어가도 그냥 예, 모래성 쌓는 것 같아가지고 앞에 확실히 하고 넘어가라는 취지에서 예, 이렇게 채점 정답도 만들고 예, 채점하는 방법도 만들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중간 평가는 예, 뭐 비정규 팀은 이제 과제 3-2까지 이제 마치고 나서 여기 시험 데이터 셋까지 마치고 나서 예, 정답과 이제 비교해서 차이가 없으면 이제 채점을 요청하면 되고요. 예, 카톡에다가 이렇게 채점 요청한다고 예, 자기 어디 이름이 누구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자기 계정 이름 계정 왜냐면은 계정 이름하고 자기 이름하고 잘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정 이름에 어떤 파일 가지고 채점해달라고 하면은 정규팀에서 이제 2명이 한 줄씩 꾸려가지고 채점을 해주세요. 그래서 채점 기준은 대상 지향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으면은 80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통과입니다. 80점이면 통과고 그 다음에 그 FDR 뭐 데이터 리더 함수를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는 게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게 있는데 아무튼 요거까지 잘했으면 20점이고 플러스 20점이고 그래서 둘이 다 했으면 이제 100점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100점이고 그다음에 기타의 뭐 감점 추가 요인은 이제 재량껏 이제 채점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80점 넘으면 일단 통과로 하겠습니다. 통과를 해서 통과하지 이제 못한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핵심에서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냥 다시 풀어오도록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옆 동료들과 이제 잘 상의해 가시면 디스커션 하셔서 개선해서 다시 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사소한 거면은 이 부분 좀 코멘트에서 수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수정 받아서 재채점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과한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짠 게 있어요. 짠 코드가 있어요. 그거를 채점자가 이제 정답 코드를 이제 주고 요청자가 한번 그 코드를 보면서 내 코드랑 어떤 점에서 다른가 개인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질문도 하고 알아서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알아서 좀 배우는 겁니다. 제가 많이 이제 가이드를 하고 있지만은 세부적인 부분은 알아서 좀 배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게 뭐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규 비정규 나누게 됐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한 거는 실력을 잘 갖춰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좀 이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끼리 뭐 경쟁할 거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아웅다웅 할 일 전혀 없고 우리가 여기서 서로 간에 사실 한 팀으로서 잘 배워가지고 서로 실력을 많이 늘리고 결국 나가서 취업할 때 다른 대학교 나온 분들 다른 과에 어떤 비슷한 과 나온 분들하고 그분들과 이제 경쟁을 해서 좋은 기업 들어가고 또 거기 들어가서도 그 안에서 또 이제 경쟁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이제 뭐 승진도 잘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끼리는 여기서 뭐 누가 잘하냐 잘 못하냐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핵심은 이제 자기 실력 늘리는데 많이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있나요? 네. 거래 대금을 정해주셔야 네. 채점할 때 그게 사실 문제가 좀 있거든요. 거래대금 1조로 하면은 우리 여기 어사이먼트 3번이 400개 뭐 내외로 나오죠. 나중에 이제 트레이닝을 이제 할 건데 400개 가지고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0억으로 했을 때는 몇십만 개 나와요. 몇십만 개 좀 많지 않을까요? 일단 여기 일단 연습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10억, 100억, 1000억 그거를 뭐 100억, 1000억 해봐가지고 적절하게 한 거를 이제 다시 공지해 주세요. 그러면 어사이먼트 3번 이거랑 다시 파일을 그럼 수정을 좀 하죠. 뭐.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쭉 얘기해 볼게요. 과제 4번은 이제 그래서 모델 이제 해서 학습하고 그다음에 모델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학습 데이터셋 어사이먼트 3번 좀 텍스트 파일을 이제 넘파이 어레이로 뭐 사실 뭐 여기서 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해도 됩니다. 뭐 해도 되고 근데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넘파이로 이제
로딩하는 방법을, 그다음에 그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로 해가지고 학습하고 이 모델을 이제 저장을 하는 것을 이제 수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코드 보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 데이터를 보면은 결국 코드 데이터랑 x, y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코드 데이터 네임 x, y 해서 각 줄에서 이제 줄별로 이제 읽어와서 탭으로 이제 구분자 만들고, 그 다음에 코드랑 데이트는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트레인 x는 x 피처들은 이제 스플릿 해가지고 컴마로 스플릿 해가지고 리스트로 만들어서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y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에 라벨 쪽의 부분에 인트로 만들어서 넣고, 그 다음에 넘파이 어레이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이제 로딩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로딩하는 것도 파싱해서 로딩하는 것도 짜보고, 그 다음에 SVC는 그러니까 서포트 벡터 머신 모델은 그냥 이제 사이킨런 여기서 임포트 해가지고 모델 정의하고, 그 다음에 fit 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할 때는 이제 피클이라는 걸 이제 쓰게 됩니다. 피클. 피클이라는 거는 이제 그 피클 써보신 분, 수홍 선생 써봤잖아요. 네네네. 또 있어요? 피클? 네, 피클은 이제 뭐냐면은 그 파이썬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변수들 이제 막 여러 개 쓰잖아요. 그거를 그냥 통째로 그 파일로 저장하는 게 이제 피클이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요 우리가 모델 지금 모델 해가지고 핏을 해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켰거든요. 이 학습시킨 이 CLF라는 요 변수에 저장돼 있는 모델 자체를 그냥 여기 잘못됐네. 여기 리스트가 아니고 CLF입니다. CLF. CLF 자체를 이제 덤핑이라고 그러죠. 덤핑. 그냥 파일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때려박아서 저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파일 열 때 주의해야 될 게 그냥 라이트가 아니고 라이트 바이너리로 이제 열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교육을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 1, 2, 3이라고 이제 123을 파일로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파일이 새로 생성이 됐을 거고요. a.txt. 123이 이렇게 써졌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쓸 때 이게 텍스트로 써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이너리로도 제가 이제 123을 파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다시 실행을 해서 잠깐만요. 이번에 좀 수를 고쳐서 A 말고 B로 하죠. 이게 바이너리로 써야 되는구나. 어떻게 써줘야지? 저도 바이너리로 잘 안 써봐가지고 검색해봐야겠네요.
그냥 쓰면 되는데 왜 안 되지? 아무튼 리스트가 된다고 하니까 리스트로 써보겠습니다. 안 써지네요. 예. 아, 바이트 어레이, 바이츠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바이츠. 네, 그러니까 이게 바이너리로 쓰면은 제가 같은 이제 123을 예, 썼지만은 예, 이거는 텍스트로 쓰면은 바로 이제 A.텍스트 텍스트 예,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텍스트로 열리거든요. 근데 아무튼 바이너리로 쓰면은 예, 눈에 보이는 텍스트로 안 보입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1, 2, 3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바이트 변환 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바이트 변환의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그 이게 지금은 이제 뭔가 좀 더 문자가 많아 보이는데 사실 바이트 했을 때에 예, 이거는 지금 좀 다르긴 한데 바이트로 이제 우리가 파일을 저장했을 때 그 용량이 보통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예. 왜냐면은 예, 우리가 같은 1, 2, 3이지만은 요거는 이제 요 글자 하나당 4바이트씩 그러니까 그런 크기를 먹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바이트 변환을 하면은 123 자체가 이제 어떤 숫자로 이렇게 바이트 숫자로 들어가서 예, 아무튼 용량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요 피클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다시 하고자 하는 거는 요 피클이라는 거는 요 그러니까 파이썬에 있는 그 데이터 자료 구조 뭐 리스트도 되고 뭐 사실 뭐 그냥 숫자 하나도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식의 그냥 모델 자체도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바이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파일에 그냥 예, 써주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피클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할 때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피클 여기를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예, 여기도 잘못됐네요. 예. 그래서 피클로 해가지고 파일을 일단 바이트 파일로 하나 열어주고 모델 파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덤프 명령어 해가지고 이 변수에 있는 모델을 예, 그 우리가 연 파일에다가 이제 써라라고 한 이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델을 이렇게 저장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제 4에서 학습까지 하고 예. 그다음에 4-2는 이제 예측하고 이제 실제 매매를 이제 작성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시험 데이터셋 이제 어사이먼트 3-2에서 각 종목과 날짜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 상승할지 이제 예측을 하고 2% 상승하면 이제 매수하겠다라고 이제 예, 시그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다음 날 무조건 매도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넘파이로 이제 그 테스트 파일 를 열고요. 예, 그다음에 시험 데이터셋 파일 열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Y로 입력 데이터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덤핑했던 그 모델 있잖아요. 그 모델을 바로 이렇게 불러와 주면 됩니다. 그래서 피클 해가지고 피클 써서 불러와 주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제 임포트 하나 넣어야겠네. 피클. 여기 다시 피클 임포트로 해서 로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모델 로드를 했기 때문에 이제 CLF 프레딕트 해가지고 테스트 X를 넣으면은 이제 그 각각의 이제 날짜에 대해서 프레딕션을 해줍니다. 이게 우리가 내일 2% 상승이니까 1일 2% 상승했을지 0, 2% 상승 안 했을지 쭉 프레딕션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번 뭐 어큐러시를 이제 실제 우리 실제와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어큐러시는 그 하나의 평가 척도가 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요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사이먼트 4번이라는
파일을 이제 열고요. 여기도 빠졌네.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여기서 코드랑 데이트와 그다음에 우리가 프레디션한 것들을 이제 집해 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불러오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 이 종목에 대해서 이 데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한 거죠. Y에 이제 Y가 들어갈 게 1이면은 우리가 상승한다고 예측한 거고 0이면은 상승 안 한다고 예측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상승했다고 그러면 이제 주문합니다라는 이제 주문 내역을 주문 요청을 요 부분에 코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 거는 이렇게 주문 요청 일지입니다. 주문 요청 일지 정확히 쓰면은 요청 일지.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2021년 3월 17일 날 우리가 예측을 해봤더니 2% 상승한다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버이라고 바이 산다고 이제 주문을 넣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사냐? 여기서 지금 100만 원어치를 사겠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이날에 우리가 예측을 해봤더니 버이기 때문에 R10 우리가 남은 금액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1,000만 원으로 시작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100만 원어치 샀으니까 900만 원 남은 금액 중에서 금액의 10%를 이제 매수 주문을 넣겠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종목 3번에 대해서 버이하는데 이제 올 전부 다 매수 주문 넣겠다. 그러니까 10% 넣었으니까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됐다가 10% 넣었으니까 810만 원 됐겠죠. 남은 금액이 810만 원인데 810만 원으로 전부 다 이 종목 사겠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문을 이제 그 예측한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문을 쭉 이제 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파일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이 부분을 이제 뭐 예를 들어 우리 카톡으로 이제 연동을 시켜가지고 카톡에서 이제 메시지 보내도록 하면은 약간 자동 매매 메신저가 되는 거죠. 장 끝났더니 오늘 이렇게 사라라고 이렇게 하는 메신저를 이제 만드는 서비스로 거의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예측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요 형식으로 해가지고 주문 요청 일지를 쭉 만들 거고요. 4번에서 아무튼 주문 일지 규칙은 아무튼 이게 윗줄부터 아래로 우리가 이제 주문을 넣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할 금액이 없으면 매수 매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한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1억을 주문하라고 넣었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갖고 있는 금액 1,000만 원 넣지만 주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나중에 여기서 올이라고 주문을 했는데 또 다른 이제 주문이 또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여기서 다 주문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남은 금액이 0원이잖아요. 0원인데 또 주문 넣어봤자 어차피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결국 사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매수 매주가 이루어진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0만 원어치를 사라고 했는데 이 종목이 보니까 현재 가격이 67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100만 원을 못 사거든요. 67만 원 한 주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00원 이제 슈퍼에 10,000원 들고 가가지고 그 하나에 이제 뭐 예를 들어 6,000원 하는 뭐 메론 한 통을 사요. 그러면은 메론 한 통밖에 못 사잖아요. 10,000원어치 달라고 해도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10,000원이 있는데 12,000원짜리 메론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그러면은 내가 현재 100만 원 갖고 있는데 100만 원으로 주문 넣었는데 종목의 주가가 이제 67만 원이면은 한 주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인데 종목의 주가가 이제 103만 원이다. 이러면은 이제 매수 못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든 요거는 주문 요청 일지고요. 실제로 매수 매도는 내 현재 갖고 있는 보유 금액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결과 4번이 우리가 모델링까지 하고 주문 요청 일지를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과제 5번은 이제 요 주문 일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딱 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초기 보유 현금이 얼마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순서로 작성하면 되냐면은 처음에 이제 일단 보유 현금 우리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요. 머니가 이제 1,000만 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얼마 개수만큼 사고 있는지 보관하고 있는 이런 이제 가상의 이제 장부 변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변수에서
이렇게 장부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문 일지 한 줄을 이제 읽어옵니다. 예, 요 어사이먼트 4번 한 줄을 읽어서 이 주문 요청을 처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버이인 경우 이제 해당 이제 요 비중만큼 예, 매수를 하고 그래서 장부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지금 100만 원 매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머니에서 이제 보유 현금에서 예, 100만 원을 까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종목이 지금 0001이 100만 원어치 사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 0001이 예, 한 주 이렇게 산 걸로. 네. 그리고 여기서 100만 원을 까줘야 되니까 아무튼 여기서 빼기 100만 원 해줘야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런 식으로 매수 요청을 처리를 해서 예, 매수 매도 요청을 처리를 해가지고 쭉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예, 우리 그러면 이제 보유 현금이 바뀔 거 아니에요. 네. 그 경우에 이제 수익률이 얼마 냈는가? 예,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예, 코드를 짠 겁니다. 예. 과제 5번은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결국 해주는 예, 백트레이싱 시뮬레이션 해주는 이제 예, 백테스팅 해주는 부분을 짠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과제 6번은 예, 우리가 지금 SVC를 일단 했는데 예, 요거를 이제 다른 모델로 여러 개 한번 바꿔보세요. 예, 바꿔보면서 예, 요 수익률이 얼마나 이제 달라지나 어떤 모델이 수익이 좋나 예, 이런 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예, 과제 7번은 이제 이게 우리가 한 거는 이제 지금 시계열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9일치, 10일치 했지만은 그 데이터를 어떤 시간 스트럭처를 고려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거 시간 스트럭처를 고려를 해가지고 시계열 모델로 바꾸는 예, 그 거를 이제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과제 8번은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있는 분들끼리 해서 예, 가상의 이제 경진대회 한번 예, 상금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예, 요 시계열 모델까지 한 걸로 해서 알아서 내가 이제 여기 우리가 지금 9일치 보고 있는데 내가 10일치 뭐 아니면은 30일치 이렇게 보고 싶다. 이렇게 시간도 늘릴 수 있고 모델도 바꿔볼 수가 있고 뭐 여러 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예, 아무튼 수익률이 이제 좋은 쪽으로 예. 이거는 이제 규칙은 좀 더 이제 세부적인 규칙은 나중에 좀 더 이제 다시 좀 정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예, 일단은 아무튼 이렇게 수익률 높이는 쪽으로 해서 예, 어떻게 내가 뭐 데이터를 가공하든 모델을 바꾸든 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 좀 연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할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나름 이제 좀 팀이 좀 꾸려졌거든요. 네, 보통 이제 3명씩 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요거는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예, 여기 예, 모델링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실제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까지 하는 예, 이 부분을 짜는 것까지는 다 개인적으로 이제 해서 예, 다 해야지 뭐 이걸 하든 말든 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이제 시간을 들여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예. 예, 뭐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예, 뭐. 네, 하늘 학생 뭐 질문 있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예, 결국 데이터 이제 받아가지고 예, 처리해주고 정형화해주고 그 단계별로 이제 파일 만들어가지고 예, 스텝 넘어가고 그래서 전체 모델링까지 하고 모델링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여기까지 해본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뭐 여러분이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카톡을 붙인다 이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메일 사실 이제 그게 필요하죠. 예, 메일 이제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서 긁어오든 해서 뭐 3시 반이 되면은 주식시장이 끝나면은 예, 네이버에서 이제 가격들 쭉 긁어와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만들어놓은 이 모델 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내일 2% 이상 뭐 아무튼 이런 기준도 있죠. 예, 그런 기준에 만족해서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거를 메시지로 카톡으로 이제 연동시킨다. 이러면 이제 그거 자체가 하나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카톡 연동 안 하고 내가 이제 실제로 이제 뭐 키움 매매 그거 있잖아요. 매매 프로그램과 연동을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자동 매수를 해야겠다. 이러면 매일매일 이제 자동 매수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프로그램도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전체 뭔가 이게 서비스가 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이번 이제 인턴십의 이제 좀 목표였고요. 예,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고 모델링하고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 쭉 진행을 한 거고, 네. 입니다. 예. 네,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하면서 예, 예, 질문도 많이 생기고 할 것 같은데 예, 좀 해보세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 뭐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다 모였는데 예, 뭐 피자 하나 시켜 먹죠. 예. 예, 제가 사는 걸로 해서 예. 근데 좀 더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음. 그러면은 거기 저 없는 단톡방도 있죠. 예, 거기 물어봐서 혹시 더 오는 사람 있으면 인원 맞춰가지고 사고요. 예. 주문을 좀 해야겠네. 좀 하늘 학생이 해주시죠. 예, 그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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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해서 원래 보통 몇 명에 한 판씩 시켜야 되나요? 네? 두 명 한 판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명이 한 판? 뭐 그거는 모자랄 것 같은데. 예. 아, 두 조각 가지고 안 되죠. 예. 안 되지 않나요? 예. 네. 아니 보통 어떻게 시켜 먹어요? 시켜 먹으면은? 예. 남학생들은 두 명에 한 판은 먹나요? 아, 예. 두 명에 한 판 먹고. 예. 예, 우리 지인 학생 보통 어떻게 시켜 먹어요? 예. 아무튼 자 의견을 내서 예, 예. 시켜서 예, 시키세요. 예. 그러면은 예. 뭐 개인적으로 예, 물어볼 거 있으면 예, 물어보고요. 예, 가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피자 오기 전까지. 피자 오면 여기 와서 또 먹읍시다. 예.